치아 교정 가격에 대해 짚고 넘어가 보죠. 그래서 보험 진료는 어느 병원을 가더라도 가격이 같습니다. 싼 데는 다 이유가 있답니다. 그래서 기준을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년차 치과의사 치아쌤입니다. 여러분 혹시 철도청이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지금의 한국철도공사를 옛날 옛적에는 철도청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철도청이랑 치과가 무슨 상관임? 제가 꺼낸 말이니 당연히 치과랑 관련이 있죠. 전통적인 치아 교정은 치아에 철사를 연결하는데 이 모습이 철도와 꼭 비슷해서 치아에 철기를 깐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이렇게 치아에 철기를 깐 사람들의 모임이 철도청이라는 거죠. 치아 교정을 6개월 받았다면 철도청 근무 6개월 차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오늘은 철도청에 들어가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눈 뜨고 코 베이지 않는 교정치과 선택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치아 교정 가격에 대해 짚고 넘어가 보죠. 병의원에서 하는 진료는 크게 보험 진료와 비보험 진료로 나눌 수 있어요. 보험 진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를 정해서 병원은 딱 그만큼만 진료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보험 진료는 어느 병원을 가더라도 가격이 같습니다. 반면 비보험 진료는 사용하는 재료나 기구, 의료기술 등에 따라서 병원에서 가격을 책정할 수 있어요. 치아 교정은 비보험 진료라서 병원마다 가격이 제각각이랍니다. 치아 교정 기구가 같으면 더 싼 곳이 이득 아닌가요? 저도 같은 값이면 다 옹치마라고 가격을 보고 비교해가면서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의료 분야에 한해서는 싼 게 항상 더 낫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싼 데는 다 이유가 있답니다. 보통 터무니없이 싼 진료비를 내세우는 것들은 가격을 미끼로 환자를 끌어모은 후에 반드시 치료할 필요가 없는 문제도 과잉 진료에서 박리담회식으로 이득을 취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단가를 낮추는 행위를 덤핑이라고 하죠. 강남에서 한창 덤핑하는 교정치과가 마구잡이로 생기고 사라지기도 했죠. 강남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치과가 생겼다가 사라지는 일이 잦습니다. 치아 교정은 연 단위로 보고 진행을 하는데 치과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무조건 싼 곳은 걸으면 되는군요. 아니요,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정말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합리적인 가격에 꼭 필요한 진료만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종종 비양심적인 의사가 있지만 의사분들 대부분은 자신의 직업에 자부심을 품고 의사가 되던 날 맹세한 선서를 지키고자 자신의 의학적 지식을 10분 발휘하시거든요. 치과마다 치아 교정 가격이 달라지는 또 다른 이유는 각 원장님의 의학적 지식과 철학이 달라서입니다. 가격이 기준이 아니면 결국 어느 교정치과를 가라는 말인가요? 그래서 기준을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곳에서 오랫동안 치료를 한 곳인지를 봐야 합니다. 방금 말했듯이 치아 교정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1, 2년 정도 걸리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 이상의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분의 원장님이 책임을 지고 계속해서 치료해주는 곳이 좋습니다. 자화자찬인 것 같지만 저처럼 한 곳에서 오랫동안 자리를 지킨 치과라면 앞으로도 같은 자리에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가지 않나요? 환자와 함께한 세월이 실력을 보장해주죠. 물론 원장님께서 직접 모든 진료를 보지 않는 치과를 모두 믿을 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의사 대부분이 월급이나 주급, 연봉을 받는 피고용인입니다. 심지어 대학병원의 병원장도 월급을 받으니까요. 그분들을 다 걸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출 필요가 있는 치아 교정은 한 분의 원장님이 모든 치료 과정을 함께하는 편이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만약 제가 부득이하게 제 가족의 치아 교정을 다른 분에게 맡겨야 한다면 우선 교정을 전공한 원장님이 직접 치료하는지 살펴볼 겁니다. 월급이나 주급, 연봉을 받으시는 분보다 한 자리에서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분이어야겠죠. 모든 의료시설이 그렇듯 청결도 따져봐야 합니다. 입에 들어가는 치과 재료는 철저하게 소독해야 되겠죠. 저희는 교정치과라서 모든 플라이어를 상당량 구비해두고 다 개별적으로 소독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어떤 곳은 교정 플라이어가 비싸고 소독하는 기계가 일반 기구 소독하는 기계와 달라서 이런 소독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치과는 여러 환자가 드나드는 곳이다 보니 환기나 공기청정과 같이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야 합니다. 치과 체어의 배관 청소도 신경을 써야 하고
치과 재료를 놓는 트레이나 물로 각을 한 뒤 뱉는 타구도 잘 관리하는지 봐야겠죠. 당연히 실력도 중요합니다. 최신 치아 교정법에 대한 이해와 장치의 사용을 잘 하는지, 여러 교정 치료 경험이 풍부한지를 보고 인비절 라인 교정, 1차 교정과 2차 교정, 양악수술까지 다 할 수 있는 치과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여기에 최신 교정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가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령 어떤 원장님은 어린 나이에 조기 예비 교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고, 다른 한 분은 나중에 한꺼번에 해주는 게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원장님마다 받은 교육과 치료 컨셉이 달라서 그래요. 의료 기술은 나날이 발전해 가는데 옛날에 공부하신 분은 나중에 한 번에 교정하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많은 분들이 어린 나이에 교정을 권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적극적인 치료가 나중에 더 도움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유치가 다 나온 4살짜리 아이에게 반대교합이 나타나서 아래턱의 앞니가 윗니의 앞니보다 튀어나왔다고 해봅시다. 근기능 장치를 잘 모르거나 한 번도 안 써본 원장님이라면 나중에 더 커서 연구치가 나왔을 때 교정을 받으러 오라고 하실 거예요. 하지만 근기능 장치라는 것을 써본 원장님이라면 유치라도 일단 근기능 장치를 활용해서 교정해보고 앞니 연구치가 나올 때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보자고 할 겁니다. 제 경험으로는 유치가 나올 때 반대 교합을 해결을 해주면 80% 정도는 연구치가 똑바로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유치에서 나타난 반대 교합을 방치하면 연구치에서 거의 100% 확률로 반대 교합이 나타나더라고요. 결국 유치가 나왔을 때 반대 교합을 잡으면 한두 달 정도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연구치가 제대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연구치가 난 다음에 치아 교정을 한다면 간단한 근기능 장치로 교정이 안 될 수가 있어서 더 복잡하고 아이들이 끼기 힘든 페이스 마스크까지 동원을 해야 할 수 있어요. 저는 때로는 소극적으로 지켜보는 관리가 필요하겠지만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나중에 훨씬 더 예후가 좋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요즘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인데요. 치아 교정 유지 관리 시스템을 얼마나 잘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치아 교정은 장치를 붙이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환자분들은 교정의 시작만 고민하는 경우가 많으신데 치아 교정을 할 때 관리할 것들이 정말 많아요. 유지장치가 늘어나거나 안 맞는지, 안에 붙여놓은 고정식 유지장치 철사 접착 부분이 떨어지거나 마모되지는 않았는지, 사랑니가 있을 때 치아에 영향을 주는지, 치과가 충치나 잇몸 관리를 잘 하는지, 정말 세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부분을 따져봐야 합니다. 또 교정이 끝나도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은 꾸준히 관리를 해야지 교정된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 교정 후에도 유지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치아 교정을 잘 하는 치과를 어떻게 고르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